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2026년 3월 2일입니다. 자, 이번에 이란의 하메네이가 암살당했죠. 폭사했는데 그 일로 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이제 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눈길을 끄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자, 시진핑도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 일단은 그 시진핑이 개망신을 당했다. 중국이 스텔스 폭격기나 F-16 등이 들어가가지고 휘젓고 다니는데도 지금 이란의 방공망이 작동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의 방공망을 책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산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란에다가 이 레이더를 팔아먹을 때는 상당히 개량이 됐다. 그래가면서 홍보를 하면서 이제 여기다 판 건데, 이게 지금 완전히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그 다음에 이 중국산 레이더가 또 지난번에 마두로가 침실에서 끌려갈 때도 그때 이 베네수엘라도 중국산 레이더가 작동을 안 한 사실이 있죠. 그래서 그때도 중국이 개망신 당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란에서. 초반에 이 좀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제 작동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방공망이, 이란의 방공망이 좀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일단 미국의 이 전투기라든지 이것이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중국의 이들이 그동안 홍보했던 것과 달리 품질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 중국의 이런 그 장비들이, 군사 장비가 이게 그대로 서놨다고 봅니다. 지금 방공망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산 소위 말하는 3차원 장거리 감시 레이더 YLC-8B, 이것이 지금 성능이 의문시되고 있어요. 하메네이가 폭사를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중국이 과연 앞으로 세계에서 이 무기를 팔아먹기도 어렵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이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갈 지금 국가는 없다. 이게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란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란이 운용하는 중국산 레이더, 그다음에 러시아산 미사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망신이죠. 러시아도 망신이고 중국도 망신입니다. 먹통이 됐습니다. 먹통이. 그래서 다층 방어망이 무력화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1월 3일 날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들어갈 때도 그때도 이 중국산, 바로 이겁니다. 중국산 레이더가 그때도 무력화돼 가지고 중국이 개망신 당한 일이 있고, 마두로가 완전히 개처럼 끌려 나왔죠. 바로 마두로 부부가 끌려 나오기 몇 시간 전에 중국 특사가 왔었어요. 이란과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도 친중 국가죠. 친중 반미. 중국과의 그 경제 교류가 아주 활발한 이런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이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인데 중국 특사가 와가지고 서로 이제 반갑게 만찬도 하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중국만 믿습니다, 이랬던 것인데, 중국 특사가 가고 몇 시간 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침실에서 끌려 나왔는데, 이 미국의 특공대들, 그다음 미국의 전투기 그들이 이 베네수엘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데, 여기도 설치되어 있던 중국산 레이더가 전혀 작동이 안 된 사실이 이제 드러났죠. 근데 이란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중국이 지금 개망신을 사게 됐고, 이재명도 좀 불안할 수 있다고 봐요. 이재명도 지금 보면 친중 반미를 억지로 감추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재명의 그간의 언행, 미군은 점령군이라든지 또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하는 발언들, 이번에 3.1절 때 보면 이 인권을 갖다 수십 년간 억압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를 존중한다 그러고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억지로 겉으로는 감추고 있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과 가까이 하고 중국을 멀리했다 그래서 탄핵사의 1호에 들어갔던 게 바로 그걸 집어넣었던 게 이재명이 이끌고 있던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중 반미 세력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해서 폭사당하고 그다음에 끌려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도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가장 어떻게 보면 불안한 거는 김정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최근에 미국의 이 무기를 보면 특히 이제 그 스텔스 폭격기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방공망이 감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레이더가 감지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효히 김정은이 주석공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근처
근처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창문까지 가가지고 그냥 깨고 들어가서 끌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정도 무시무시한 무기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거죠. 지금 이게 지금 그게 베네수엘라에서 이란에서도 분명하게 좀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뭐 핵무기가 소용없는 거죠. 그냥 쭉 접근해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접근해가지고 바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특공대가 가서. 그래서 김정은도 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 이재명도 저는 뭐 불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또 하나 골치가 아픈 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어요. 지금 이란이 이제 이거 신정 체제가 무너지면서 중국이 원유의 상당 부분을 이제 이란에서 지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의존하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는 이제 끊어졌죠. 지금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그다음에 지금 수입 물량 중에 지금 13.4% 중국의 그 원유 수입 물량 중에 13.4%가 이게 이란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도 좀 끊기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으로서는 원유 수출 물량의 80%가 중국으로 가는 거였는데 중국도 이란도 다 지금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로부터 중국이 원유 수입량의 약 4.5%를 베네수엘라에서 수입을 했으니까 이건 끊겼죠.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4.5, 그 다음에 13.4 하면은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이 들여오는 해외 원유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8%입니다. 18%. 여기서 특히 이렇게 많이 들여온 이유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뒷문을 열고 들어가지고 싸게 들여온 거죠. 싸게. 굉장히 싸게 들여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물건을 만드는데 원가가 더 싸지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경쟁력이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란은 이란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 우방국이면 범죄 국가들인데 지금 아무도 이란의 어떤 그 원유를 사려고 하지 않는데 중국이 와가지고 뒷문 열고 들어가서 저렴한 원가가 저렴한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고 이랬던 것인데 이제 원유 수입이 좀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데 놀라운 게 오늘에서야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왕이 부장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데 지금 김정은도 그렇고 김정은도 이제 뭐 불평불만 비판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하메네이가 폭사되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국도 그런데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나 미국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트럼프나 미국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대구역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뭐 이렇게 덩치로 보면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 앞에서는 사실상 꼬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확연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더 불안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그다음에 마두로 이들이 갔던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법을 장악을 해가지고 좀 독재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모델, 차베스 모델, 마두로 모델인데 지금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해서 대법관을 뭐 자기가 수십 명을 갖다가 임명을 하고 이래서 전부 자기 사람을 심겠다 등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다 딱 보면 이재명이가 이게 지금 독재 욕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사법 방탄을 넘어서 독재로 가려고 하는구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까불지 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바로 그 시진핑을 만났죠. 자 이재명이가 그때는 아마 확 찍혔을 텐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런 그 황당한 독재 국가들이 가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은 이번에 하메네이나 지난번에 마두로에 의해서 하메네이가 이렇게 지금 폭사당하는 걸 보고 뒷목이 굉장히 서늘할 수밖에 티가 없는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